펠팍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선 앤소니 샘 보그나 후보가 크리스정 민주당 후보에 대한 비방성 광고를 게재하면서 마치 이종철 시의원 후보와 폴김 후보도 동조하는 것처럼 제작된 허위 흑색 선전물을 한인사회에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 당국이 성폭력 피해자를 다루는 특별 프로그램을 모든 경찰들이 이수하도록 마련합니다. 주한미군 출신인 휴긴 후보는 한반도 안보를 강조하며 한인사회의 지지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구글 직원 수천 명이 일부 임원들의 직장 내 성추행과 이를 비호한 회사 측의 대응에 분노해 세계 곳곳에서 동맹 파업을 벌였습니다. 미국에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1살짜리 아들을 구하지 못한 엄마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계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다음 주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본선거를 앞두고 흑색 선전이 난무하면서 타운 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펠팍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나선 앤소니 샘 보그나 후보가 크리스정 민주당 후보에 대한 비방성 광고를 게재하면서 마치 이종철 시의원 후보와 폴김 후보도 자신과 함께하는 것처럼 제작된 허위 흑색 선전물을 한인사회에 배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일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샘 보그나 후보의 선거 홍보물에는 크리스정 펠팍시장 민주당 후보의 정책을 비방하는 내용이 한글로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물 하단에 샘 보그나 후보와 더불어 이종철, 폴킴 펠팍 시의원 민주당 후보의 이름이 함께 게재돼 있어 마치 민주당 시의원 후보들이 샘 보그나 후보와 같은 입장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당 홍보물은 민주당 후보들을 갈라놓으려는 완전한 허위이고 결국 유권자들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라며 강력 항의하고 명예훼손과 함께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만난 적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고 하는데 제 사진까지 게재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한인 시장을 안 민다,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한 거는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타운을 한인 커뮤니티를 분열시켜서 자기가 좀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러는데. 이와 함께 샘 보그나 후보 측은 제작 과정의 실수이고 러닝메이트가 없는 자신이 이종철 후보와 폴김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미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시의원 후보 측은 절대로 샘 보그나 후보를 지지하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는다고 밝히고 크리스정 후보와 한 팀이고 그를 지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아무런 사전 동의도 없이 크리스정 후보를 비방하는 선전물에 민주당 한인 시의원 후보 이름을 포함시킨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뉴욕 경찰 당국이 성폭력 피해자를 다루는 특별 프로그램을 모든 경찰들이 이수하도록 마련합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뉴욕 경찰의 특수 피해자 관리 부서에 변화가 예고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어떻게 그들과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지 등 성폭력 피해자들을 다루는 방법을 숙지하고 훈련받게 됩니다. 사실상 성폭력 피해자들은 경찰들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자칫 미숙한 경찰의 대응 때문에 또 다른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 초 이미 수사당국은 경찰들이 성폭력 피해자들을 잘못 다루어 피해자들로부터 원성을 듣는 일이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마련한 성폭력 피해자 대응 훈련은 뉴욕시 카운슬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었고 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최종 서명으로 법제화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다음 주 실시되는 뉴저지 연방상원선거는 친한파 후보들이 대결하게 됩니다. 현역인 민주당 밥 메넨데즈 의원과 공화당의 밥 허긴 후보가 그 주인공입니다.
주한미군 출신인 휴긴 후보는 한반도 안보를 강조하며 한인 사회의 지지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김일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버긴 뉴저지 연방상원 공화당 후보는 한인 커뮤니티를 찾아 주한미군으로 복무한 경험을 언급하고 한반도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허긴 후보는 미국의 지난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최근 진행되는 협상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한인들이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잘 안다며 공립학교 투자, 직업기술 기회 확대, 차터스쿨을 통한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민 정책에 대해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정책에 동의한다며 국경을 통제할 수 없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허긴 후보의 맞상대인 삼선도전의 메넨데즈 의원은 재판을 통해 혐의를 벗었지만 부정부패 의혹으로 타격을 입은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 유세 현장에서 출생 시민권 제도가 원정 출산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선거에 쟁점화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에스테로에서 열린 공화당 지원 유세 중 출생 시민권을 거론하면서 이 정책에 따라 미국으로 침입하는 누구라도 아이를 가지면 바로 다음 순간에 그 아이는 영원히 미국 시민이 된다. 대단하다라고 말했습니다. Vote with me. That's the problem. You know, President Trump won. The Democrat agenda is the agenda of the extreme far left. They've gone crazy, folks. They've gone totally loco.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책이 결국 원정 출산이라는 산업을 창출했다면서 거대한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이는 임신한 엄마들이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미국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 미국으로 여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연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가는 미국 시민권의 모든 혜택을 누릴 자격이 즉각 주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경우만 해도 원정 출산이 산업화되어 있고 산모를 안전히 미국에 입국시키고 출산 후 간호를 비롯 태어난 아이를 위해 합법적인 출생 증명서 발급 등 시민권 자동 취득을 돕는 데 많게는 수만 달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남미 이민 행렬이 미 국경선으로 접근해 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입국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군인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 발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난민 신청을 절대적으로 거부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경선의 철통 수비를 인상 깊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앙 아메리카에서 멕시코와 미국을 향해 행진해 오는 캐러밴들은 멕시코 국경선에서 멕시코 경찰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멕시코 입국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의 반이민 강경책으로 인해 수천 명의 난민 행렬이 미 국경선에 도달하게 되면 미국은 더 많은 현역 군인들을 계속 배치할 계획입니다. 구글 직원 수천 명이 일부 임원들의 직장 내 성추행과 이를 비호한 회사 측에 대응해 분노해 세계 곳곳에서 동맹 파업을 벌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글 직원들의 파업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본사를 비롯해 뉴욕, 런던, 싱가포르, 베를린, 취리, 도쿄 등 전 세계 40여 개 지사에서 진행됐습니다. I want Google to enforce the provisions that they already have and to take seriously claims of people who are harassed and respond to them appropriately and not sweep them under the rug. 마운틴뷰 본사에는 파업 참가자들이 기업의 모토인 악해지지 말라, 성폭행 문화를 끝내자 등이 쓰인 피켓을 들었습니다. 한 파업 참가자는 구글이 그동안 다양성, 포용, 평등을 추구하고 성추행을 근절하겠다고 한 약속은 너무 멀고 미약한 것이었다면서 우리는 투명성과 책임 그리고 구조의 변화를 원한다고 외쳤습니다. 구글 근로자들의 이번 파업은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아버지로 불리는 앤디 루빈의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고 거액의 퇴직 보상금까지 챙겨줬다는 미 일간 뉴욕타임스의 최근 폭로 보도 이후 조직된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구글이 루빈에게 4년간 9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보도했으며 회사 측도 이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또 구글X의 리처드 드볼 이사는 취업 면접을 보러 온 여성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수년간 임원 자리를 지키다 뉴욕타임 보도 이후 사임했습니다. 여기다 세르게이 브린 공동 창업자도 혼외 성관계 스캔들로 궁지에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1살짜리 아들을 구하지 못한 엄마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여성이 폭우로 인해 통제된 도로 위를 운전하면서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성이 흑인이어서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미국 남부를 강타했던 지난 9월 16일 다찌아리는 14개월 된 아들 케이든을 승용차에 태우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셸럼 인근의 218번 고속도로 위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경찰은 지방 하천에 물이 불어나면서 이곳에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고 진입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당시 몇몇 차량들이 무사히 교량을 건너가는 것을 봤다면서 자신이 의도적으로 바리게이트를 무시하고 운전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NBC 방송에 따르면 어느 시점에 불어난 하천물이 그녀의 차량을 덮쳤으며 운전석에서 빠져나온 그녀는 뒷좌석의 카시트에서 아들 케이든을 꺼내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거센 물살에 케이든 몸이 그녀의 두 손을 빠져나와 강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케이든은 다음 날 숨진 상태로 구조대에 발견됐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완화 기대감 속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합의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 등 아시아 증시가 상승폭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양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논의가 좋게 진행됐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윗에 이어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에 이르기 위한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는 보도까지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내 증시는 상승폭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1% 넘게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3%가 넘게 올라 209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 상승률은 지난 2011년 12월 1일 이후 7년여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1% 상승세로 장을 시작한 코스닥 역시 외국인의 대량 매수에 힘입어 5% 넘게 급등했습니다. 2015년 8월 25일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시아 증시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2.7% 상승했고 홍콩 항생지수는 4.21%가 뛰어오른 가운데 도쿄 니케이 지수도 2.56% 올랐습니다. 무역 갈등 해소 기대가 작용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무려 16원 이상 급락한 1달러에 1120원대를 기록하며 1년 10개월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서머타임이 오는 4일 일요일 새벽 2시에 해제됩니다. 따라서 혼동을 줄이기 위해 3일 밤 잠들기 전에 시계를 1시간 뒤로 돌려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 2시를 새벽 1시로 조정해야 합니다. 서머타임 해제로 뉴욕과 한국의 시차는 현재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1시간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항공기 이착륙 시간도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내 서머타임은 내년 3월 10일 새벽 2시가 새벽 3시로 조정되면서 다시 시행하게 됩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뉴욕시가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하면서 맨하튼과 브루클린에서 마리화나 소지 관련 기소 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맨하튼 검찰청에 따르면 8월에서 10월까지 마리화나 관련 범죄 기소 건수가 87%나 감소했습니다. 마리화나 관련 기소 건들이 대부분 기각된 것입니다. 브루클린 검찰청 관계자도 지난 1월 349건을 기록했던 마리화나 관련 기소 건수가 10건 미만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경찰은 마리화나 소지자를 적발해도 체포하는 대신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브롱스에서 조직폭력배의 공격을 받아오던 10대 소년이 델리 종업원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밤 15살의 소년이 살려달라고 외치며 하이브리지에 있는 델리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어 한 무리의 10대들이 뒤를 쫓아와 소년을 수차례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목격한 델리 종업원들이 소년을 감싸고 폭력배를 내쫓았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비디오에는 폭력배들의 잔인한 공격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나이 16살의 소년 1명을 체포하고 다른 가담자들을 수배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아데노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10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주 보건국은 아데노바이러스가 재활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계속 확산돼 현재 27명이 감염된 것으로 보고된 가운데 지난달 31일 캠든 카운티의 브리스 피디아트릭 센터에서 또 한 명의 아동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4명의 아동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보건국 셰리프 엘라 할 국장은 이 재활센터에서 감염된 아이들의 아데노바이러스는 이전의 것과 다른 형태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우리는 주내 모든 재활센터와 긴밀히 공조해 바이러스 확산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퀸즈 지역 거리주차 미터 파킹 요금이 목요일부터 본격 인상됐습니다. 퀸즈는 지역에 따라 존 1부터 3까지로 나눠지며 순서대로 시간당 $2, $1 50센트, $1 25센트로 최대 $1씩 올랐습니다. 플러싱 다운타운의 메인스트리트 일대는 존 1구역으로 시간당 주차요금은 $2로 인상됐습니다. 2017-18학년도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 정학 건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인 것입니다. 이 결과는 작년 9월 브롱스 소재 고등학교 교실에서 동급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학생이 사망한 사건 직후 일시적으로 증가한 걸로 분석됩니다. 뉴욕주에 이어 뉴저지주에서도 요식업과 미용업, 종업원 등 팁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팁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법안은 현재 시간당 $2 13센트의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팁 근로자들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한인 불법 이민자가 추방재판에 넘겨져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2년 2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라큐스 대학의 사법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미국 내 이민 법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들의 추방소송 수속기간은 평균 780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80일과 비교해 100일가량 줄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미 전체 이민자 평균 추방 소송 기간은 578일보다 아직도 7개월 가까이 더 소요되는 겁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뉴저지 레오니아 시의원으로 출마하는 민주당 벤자민 최 후보를 모셨습니다. 네, 최 후보님,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안 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으로 네. 생각이 되거든요. 네, 다시 보시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먼저 자기소개 간략하게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벤자민 초입니다. 한국 이름은 네. 최범진이고요. 네. 제가 11월 6일 날 처음으로 레오니아 시의원으로 나갑니다. 20년 동안 네. 뉴저지에서요 변호사 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러펌에서 대표 변호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마메스 카운티하고 허슨 카운티에서 검사였습니다. 호보킨 시하고 또 에반 바이 더 시에서요. 네, 네. 네, 이번 선거에서 특징이 뉴저지 로컬 시장 중에 뭐 시의원하고 그리고 교육위원 후보들 중에 한인 후보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 한인으로서 정치계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시는데 이 한인 사회를 위해서 특별히 뭐 펼칠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가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한인 커뮤니티에서 정치인들이 나오는 게요. 네. 너무 보기 좋아요. 네. 이제 전체 커뮤니티한테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나와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네. 이 나라하고 이 커뮤니티는 우리 거다. 네. 주인이다.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policy는요. 네. 지금 뉴저지 쪽에서는요. 네. 그 property tax 세금이 좀 높잖아요. 네.
우리 한인 커뮤니티한테 특별히 부담되는 게요. 네. 우리는 뉴 커뮤니티잖아요. 네. 새로 들어와서 모기지도 있고 패밀리도 키워야 되니까요. 네. 큰 부담 되니까요. 그거를 컨트롤해야 됩니다. 첫째 그 프로퍼티 텍스를 네. 컨트롤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비즈니스 커뮤니티. 네. 우리 한인 비즈니스 커뮤니티가요. 여기에서 리더십 롤을 네. 테이크할 수 있어요. 지금 팔리세이드 파크도 네. 엄청 이제 잘 되고 있잖아요. 네. 우리 네. 한인 비즈니스 커뮤니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레오니아도 비슷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끝이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유권자들에게 또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11월 6일 날에요. 네. 꼭 투표해 주세요. 우리 한인 커뮤니티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concern, 마음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네. 그래서 꼭 11월 6일 날 투표해 주세요. 네. 이번 선거에서 좋은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저지 레오니아 시의원으로 출마하는 벤자민 최 후보를 모셨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커스입니다. 오늘 뉴저지 레오니아 시의원으로 출마하는 민주당 벤자민 최 후보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후보님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벤자민 초이입니다. 한국 이름은 최범진이고요. 이번 11월 6일 날 레오니아 시의원으로 처음으로 이제 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20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버긴 카운티에서 변호사 일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한 14년 동안 마미스 카운티하고 네. 허슨 카운티에 호보킨 시하고 에반 바이 더 시티, 에반 바이 더 시에서 검사 일했습니다. 네, 예. 좀 더 길게 해주셔도 괜찮은데 네. 사실. 네, 이 북부 뉴저지 특히 이 팰리세이즈 파크나 이 레오니아 지역은요 굉장히 한인들 우세 지역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최 후보님 당선 가능성 좀 확실히 뭐 자신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네. 우리 레오니아에서는요, 네. 그 민주당 쪽에서 컨트롤가 많이 있고요. 네, 지금 저는 그 리퍼블리칸 어포넨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인디펜던트 초이스만 있죠. 네네. 민주당이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최 후보님께서는 이 시의원에 당선이 되신다면 어떤 정책을 펼치실지 잠시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 버긴 카운티에서는요, 특히 네. 레오니아에서는 세금이 좀 높습니다. 네. 심해요. 네. 그래서 부담도 많이 있고, 네, 우리 한인 커뮤니티하고 네. 젊은 사람들은요, 모게지도 있고 네. 세금, 프로퍼티 텍스 세금 내야 되고요. 네, 큰 부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오래 계셨던 분들은 모게지는 없을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덜 부담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컨트롤 해야 된다, 네. 지켜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는 우리 레오니아에서는요, 다운타운 커뮤니티가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네, 그 도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거기에서 이제 비즈니스 커뮤니티에서 오기나이즈하고 체인버 오브 커머스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거기에서 리더십 롤을 가질 수도 있어요. 네, 거기 비즈니스들 더 필요하고요. 네. 거기 텍스 레비뉴에서 또 이제 텍스 프로퍼티 텍스를 내릴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policy를 신경 네. 쓰겠습니다. 네, 후보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으로 출마하는 벤자민 최 후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긴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